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친화된 로봇 제품들이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종업원 대신 음식을 배달하거나 허리나 무릎에 착용해 환자와 노인들의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가 눈에 띕니다. 국내 ICT 분야 기업이 1월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 4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서 흡수된 뒤 독성이 증폭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흡수된 초미세 플라스틱이 각종 신경이나 기관에 쌓이는 것은 물론 배아에 미세한 손상까지 입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한파가 누그러지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 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곳곳에 폭설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해 들어 최소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프스산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 온통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2, 3m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차량 바퀴에 체인을 채워도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끊기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도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채워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Wir sind jetzt 3 Tage herum am Dach schaufeln. Die höchste Stelle war ca. 3,40 Meter, 3,50 Meter und komplett dicht, also nass und 오스트리아엔 최고 등급의 눈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스키어 3명이 눈사태로 사망했고 월요일엔 등산객 2명이 산에서 눈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르웨이 트롬서 인근에서는 지난 주말에 20, 30대 남녀 스키어 4명이 폭 300m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루마니아 남부 슬라티나에서는 지난 8일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곤두박질 친 가운데 67세 남성이 주차장에서 통사했습니다. 이 밖에 스위스와 독일, 그리스에서도 폭설과 강풍 속에 조난을 비롯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새해 들어 최소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로봇 관련 제품들의 진화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로봇의 발전도 놀랍지만 몸에 입는 웨어러블 로봇은 노령화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ES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한 음식을 식당 종업원 대신 로봇이 가져옵니다. 음료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상점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비롯해 건강관리 그리고 실내 공기를 관리해주는 로봇 3종류를 공개했습니다. 단순 작업을 돕던 로봇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가사노동을 모두 대신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로봇은 홈 로봇과 그다음에 소셜 로봇인데 홈 로봇은 사용자들에게 집안에서 노동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몸에 직접 착용하면 움직임을 도와서 힘이 덜 들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발목 등 부위별로 착용할 수 있어서 환자나 노인들의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의료용으로도 주목됩니다. LG전자는 몸에 입고 작업하면 근육 사용량을 줄여 덜 필요하게 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랜 시간, 장시간 똑같은 그런 작업을 반복했을 때 피로도를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4바퀴로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걷는 자동차 로봇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But there's no other vehicle that can climb a 5-foot wall or step over a 5-foot gap or put its tires out 15 feet wide, all while keeping the body
and the passengers completely level. 국내 포털 네이버는 실내 지도를 찍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사람을 안내하는 로봇 등을 전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의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돕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을 다리에 착용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게 걷는 연습을 돕는 건데요.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 로봇의 진화된 모습을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환자의 다리에 착용한 로봇이 관절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걷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공중에서 다리 근력을 키우는 훈련도 가능합니다. 실제 걸을 때 이제 환자가 구부릴 수 있는 각도보다 더 많은 각도를 도와줌으로써 실제 이제 보행에 더 가깝게 그리고 더 빨리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재활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오그라들면서 다리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 보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의 부축을 받아 재활 훈련을 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상에 대한 좀 염려나 부담감이 좀 줄어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된 반복된 그 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30분 동안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행 연습 외에도 균형 운동, 감각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체 기능을 보조해주는 이른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은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이나 목함주례로 발목을 잃은 장병에게 새 삶을 선물한 로봇 의족도 더 가볍고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가 약 16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 로봇의 활용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기업의 경기 전망이 올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치는 94로 지난달 96보다 떨어졌고 2017년 4월에 92호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ICT 기업 경기 전망이 나빠진 건 올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전 세계 사물인터넷 관련 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 세계 IoT 관련 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별 예상 지출액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1,940억 달러와 1,820억 달러로 1, 2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57억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IDC는 개인 기업 등을 불문하고 IoT 지출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IoT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특허를 많이 취득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에서 중복 출원한 이른바 특허군 숫자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특허정보 전문업체 IFI 클레임스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취득된 특허는 모두 30만 8,85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년 전보다 3.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미국의 IBM이 1년 전보다 1% 증가한 9,100건으로 26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5,850건으로 뒤를 이었고 LG전자도 캐논과 인텔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그 외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14위, 현대차가 1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국은 일본에 이어 3위로 기록됐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게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의 하나인 초미세 플라스틱, 이른바 나노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복합 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기관이 있는 대표적 실험 동물인 열대어 제브라피쉬입니다. 몸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은 형광물질을 입힌 초미세 플라스틱. 열대어 몸 구석구석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브라피쉬를 이용해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복합 독성 영향 등을 검증했습니다. 나노플라스틱 하면 굉장히 막연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제브라피쉬 폐하에 영양을 공급하는 곳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였고 신경이나 각종 기관에도 분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 제브라피쉬 폐하는 겉으로는 특이점이 없으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토콘드리아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초미세 플라스틱의 안전성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초미세 플라스틱과 금이온이 접촉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접했을 때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인체 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하겠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분포 그리고 독성 유발 가능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나노 분야 세계적 과학지 나노스케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자궁 내막증이 어떻게 불임을 유발하는지 밝혀졌습니다. 연세대 등 공동연구팀은 자궁 내막증에 걸리면 측정 효소가 줄어들면서 콜라겐 유전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자궁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배아가 자궁에 착상할 수 없게 되고 불임이 유발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자궁 내막증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쪽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으로 걸리면 절반 이상이 불임으로 이어집니다.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이른바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출산 여성 3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의 경우 임신부 유산율이 4.55%로 일반 지역의 평균 유산율 3.56%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 10.3%, 인제, 평창 각 8.1%에 이어 보은, 영월, 청송, 무주, 울릉, 군위, 하동이 유산율 7%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 관리하는 분만 취약지는 모두 38곳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시설 속 블루베리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온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재배로 수익도 노지보다 2배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루베리가 서서히 동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손톱 크기의 블루베리 꽃이 마치 초롱꽃 같습니다. 앙증맞게 꽃을 피운 블루베리는 벌써 봄을 맞은 듯합니다. 지금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블루베리는 3월 중순이면 수확에 들어갑니다. 노지 재배보다 무려 3개월 일찍 개화된 것으로 그 기간만큼 수확도 빨라 홍수 출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노지 재배보다 2배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 기온에 대비해 더 안전하게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냉해나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런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재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지만 판매 수익에서 영농비를 충당하고도 남아 이상 기온에 대비하는 영농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중국보다 넓고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남극은 다양한 생명의 보고인데요. 수억 년 동안의 기상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극 연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극지연구소 김성중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